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게임공학과 조미경 교수이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하는 대학에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되는 혜택들과 마일리지 장학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혁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업,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연간 2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부산시와 기업체, 학교로부터 추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연간 28억 6천만 원의 규모로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선정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총 40개의 대학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 경남권만 한번 살펴보시면 2016년에 부산대학이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대학은 부산 경남권에서 두 번째로 2018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횟수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평가를 받고 2023년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참여학과는 모든 소프트웨어 전공 학과들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공학과, 게임공학과, AI학부, 소프트웨어 융합보안학과, 디지털 미디어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등 모두 6개 학과입니다. 이 6개 학과는 사업단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학과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사업단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기존 교육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일으켜 진정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학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입니다. 2018년에 선정된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동남권 지역의 학교와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프트웨어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는 AI 융합대학의 컴퓨터공학과, AI 학부, 게임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보안학과와 공과대학의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8개의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에 총 15개의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은 AI 미래교육,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소프트웨어 산학융합,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4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I 미래교육센터는 재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프로그램, 인공지능이나 오픈소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센터는 전교생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담당하여 소프트웨어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학과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해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학융합센터는 학교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기업 참여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하고 인턴십,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가치확산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초중 고교생들이나 현직 교사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또한 50세 이상 시니어들이나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지역 사회화의 상생으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사업단의 목표와 하는 일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업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tusoftware.tu.ac.kr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단 소개와 각 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사항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행사 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계 하계 방학과 학기 중에 운영하는 비교과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반은 파이썬, C나 C++, 자바,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앱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문법을 배웁니다. 소프트웨어 참여학과들은 모두 수업 시간에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것을 배우죠. 그런데 수업 시간만으로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기초반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못 따진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응용반은 탑시시나 프로그래밍 등급 획득을 위한 프로그래밍 문제풀이를 위주로 합니다. 탑시시나 프로그래밍 등급이 무엇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응용반에서는 컴퓨터로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문제풀이와 구현 실습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요즘은 취업을 위한 기술 면접 때 코딩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응용반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한 인공지능 수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IoT 교육 등 이러한 교육들을 하기도 하고요. 학과별로 학생들이 요청한 소프트웨어 교육들, 예를 들면 게임공학과의 경우에는 게임 기획이나 게임 엔진 등의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올해는 정보 처리 자격증 대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 되고요. 사업단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합니다. 수강하기 원하는 학생은 티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입생의 경우 티업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는데요. 지도교수님이나 학과사무실 조교선생님 아니면 사업단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당 1점씩 최대 41점의 사업단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졸업 마일리지는 3점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동아리 운영입니다. 3학년이나 4학년 학생들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과 창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전에 창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경험 삼아서 창업에 도전을 해보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이 창업 과정에 멘토링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창업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업단에서 창업 캠프를 여는데요. 이 창업 캠프를 통해서 창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창업 캠프에서 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창업은 소프트웨어 창업, 일반 창업 모두 가능하고, 창업 동아리는 한 명의 지도교수와 재학생 1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시 모집을 하고요. 선발은
4월, 1월, 4월, 7월, 10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분기별 5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 1년으로 하면 최대 20점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마일리지는 3점입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해외 인턴십은 참여학과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10명의 학생들을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LA 인근 회사에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한 달간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포함해서 학생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 달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미국 기업체 전문가가 최신 웹 기술을 강의를 하고 미국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영어 공부와 전공 공부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인 교수가 멘토링을 해주기 때문에 의학이나 미국 학생들과의 협업을 이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다음 미국 그 회사로부터 여러분들이 교육 인증서를 수료증이죠 받게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7월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5일쯤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이 학생 모집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미국 학생들과 협업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의 경험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단 마일리지는 40점을 얻게 되고 3점의 졸업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학 프로젝트는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도교수와 기업체 전문가 그리고 학부 이제 학생 2명에서 5명으로 구성을 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졸업 전에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점이나 학점보다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졸업 전에 산학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했던 일부를 소개하면요. 여기에 있는 것이 게임공학과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주식 예측 서비스를 한 작품이고요. AI 학부 이제 학생들이 만든 것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자동 개폐가 가능한 이 블라인드를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주제라도 지도 교수님과 기업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업단에서 필요한 경비를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산학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작품으로 지도 교수님과 산학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3학년 학생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 산학 프로젝트를 하기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과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1정보통신관 1층에 TU 융합 데이터 허브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드론이나 VR 장비들이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치들과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이 TU 융합 데이터 허브실의 전경입니다. 3월 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110호에 들려주기 바랍니다. 이 공간도 소프트웨어 참여 학과 학생들의 것이므로 그룹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턴십과 프리 인턴십은 기업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은 3, 4학년 학생들이 한 달간 혹은 장기 인턴십은 한 학기 동안 회사로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를 미리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턴십은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리 인턴십은 1, 2학년 이제 학생들이 3일 최대 5일까지 이제 회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차비와 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과 프리 인턴십 신청 시기는 6월 초와 11월 초입니다. 즉 학예방학 때 하려면 6월 초에, 동계방학 때 하려면 11월 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턴십은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되고요. 프리 인턴십은 학과 사무실이나 사업단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턴십과 프리 인턴십은 마일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단이나 학과에서 주최하는 국내의 IT 특강도 실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링크드인에 10년 이상 다니신 한인 엔지니어들의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아마존에 계신 분과 그리고 구글에 계신 분 특강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이제 전공 분야별로 유명한 분과 부산 경남 지역의 산업체 대표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또한 가지고자 합니다. 특강에 관한 문자나 학과 조교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가면 특강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강은 1회 참석에 마일리지 2점, 졸업 마일리지 0.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과 시기는 사업단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이 됩니다. 신입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이디어 갱신대, 리빙랩 문제 발굴대인데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입니다. 5월과 11월에 개최를 합니다. 40개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정서와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외부 공모전을 위해 출전을 하면 출장비나 만약에 이제 재료비가 필요하다면 사업단에서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내 공모전은 10점의 마일리지를, 교외 공모전은 30점의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것처럼요. 자, 이것은 이제 UCC 공모전은 교내에서 한 거고요. 해커톤 대회, 부산 코딩 경진대회, 모형차 자율주행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교외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가 가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워서 부산 경남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재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4학년의 경우에는 탑시 시험을 쳐야 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참여학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명대 프로그래밍 등급 시험을 응시를 해야 합니다. 탑시선 4월과 10월에 신청을 받는데 응시 접수를 위한 문자가 가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등급 시험은 주로 수업 시간을 통해 실시를 합니다. 탑시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험이고 1000점이 만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탑시 300점 이상을 받으면 마일리지 40점을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탑시 10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 2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래밍 등급 시험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이 있고요. 부산정보기술협회 여기로부터 등급 인증서를 부여를 받습니다. 마일리지는 프로그래밍 등급 시험 2등급을 받게 되면 사업단 마일리지 3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탑시과 프로그래밍 등급을 동시에 이제 획득했을 경우에 3, 4학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일리지 장학금은 여기 B형 소프트웨어 학과 장학금인데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게임공학과, AI학부, 소프트웨어 융합 보안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올해는 두 차례 6월과 12월에 각 1억 예산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탑시시나 우리 대학교 프로그램 등급 평가, 즉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장학금 수혜 조건을 살펴보면요. 직전 학기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학생들은 탑시 시험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하고요. 1, 2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역량 등급 시험을 응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마일리지 합계가 20점 이상 되어야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마일리지 취득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고요. 지급 시기는 전년도 12월에서 올해 5월까지 마일리지를 6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신입생들은 입학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마일리지를 합계해서 6월에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서 11월까지 마일리지를 합산을 해서 12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면 마일리지는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장학금을 받고 또 12월에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탑시시나 프로그래밍 등급 시험을 2학기 때도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공모전, 경진대, 학술 발표대 출품 이런 것들은 교내는 10점, 교회는 30점이라고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는 시간당 10점에서 최대 41점 이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소개하지 않은 것 중에 원포인트 레슨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도 교수님이나 학과 교수님들의 특강입니다.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교수님께 원포인트 레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Git이나 우리 학교 GitLab인 데브옵스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등록을 해서 사업단 평가에 통과를 하게 되면 5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혹은 혼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개발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데브옵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사업단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작년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급이 되었고 S등급 2명에게는 150만 원의 장학금을, 그리고 D등급을 볼까요? D등급은 총 69명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이제 받은 학생은 전체 168명이고 최소 50만 원 이상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사업단 마일리지 장학금은 포상 성격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등록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도 중복해서 마일리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탑시시나 프로그램 등급시험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9년 재작년이죠.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체 이제 금액은 예산은 1억 약 3천이고요. 239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등급별로 이제 지급이 되어지는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씩 다르죠. 재작년에는 S등급이 219만 원 3명에게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D등급은 91명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등급별 그 장학금 규모는 전체 학생들의 마일리지 획득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중요한 업무와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업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업단 소개, 사업단 조직도에서 이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니까 그 시간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안소미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단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돕고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까지 사업단 소개 프로그램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건데요. 아인슈타인이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not that I'm so smart. It's just that I stay with problems longer. 자, 이 말은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고 다만 더 오래 문제와 함께 했다는 말이죠.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역량,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강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컴퓨터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짜보는 시간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컴퓨터에 앉아서 더 많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고민할수록
소프트웨어 역량이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사업단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